전 세계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밀 가격은 올 들어 40%가 넘게 폭등했고요. 옥수수가 31%, 콩은 약 27%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기후변화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결정타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식량 가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개발 국가나 가난한 나라 중심으로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사나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가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곡물 부족 사태는 2011년 아랍의 봄, 또 2007년에서 2008년 식량 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데이빗 비즐리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은 기아 인구가 지난해 2억 7,600만 명에서 올해는 3억 2,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에 기아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 때문이다. 따라서 기아 문제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2022년 초 전 세계에서 2억 7,6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었는데 전쟁까지 지속된다면 4,700만 명이 더 굶주리게 되면서 기아 인구는 3억 2천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기아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 지역의 빈곤국은 단 1에서 2%의 곡물 및 식품 가격 상승률에도 삶과 죽음을 오갈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많은 언론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식량 생산국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혹은 대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현재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5개월 넘게 낮은 이상현상인 라니냐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라니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적도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옮겨가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한 대류변화로 인해서 동태평양 쪽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 농경지에는 가뭄이 찾아오고요. 서태평양 인근에 있는 인도 등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폭염의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라니냐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두 지역이죠. 북미 지역, 그다음에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지역이 대가뭄으로 밀 등의 생산량이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에서는 가뭄이 20년 이상 이어지는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 줄어들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을 했고요. 미국의 밀 생산량도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남미 지역의 아르헨티나는 밀 수확량이 10% 이상 줄어들었고요. 이웃 나라인 브라질도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콩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는 6월 셋째 주까지 콩 생산량이 45억 5천만 부셀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를 했습니다. 이 지역 외에도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 5월 말 수출 금지를 선언을 했죠. 인도의 경우에도 12년 만에 폭염으로 인해서 올해 밀 수확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인도 정부가 수출을 금지한 것이죠. 그리고 유럽연합의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매년 밀 3,500만 톤을 수확을 해서 이 중 절반을 수출을 해왔는데 수출량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이 줄어들면서 각국은 농산물 수출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최소 20개 나라 이상이 식량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식량 보호주의가 식량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가뭄이나 이런 폭염의 기후변화로 식량 수출하는 나라들이 수출 금지, 수출 물량 줄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전쟁이 식량 가격 상승에 결국에는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식량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경우 7월 말부터 밀을 시작으로 8월 해바라기 씨 등 주요 작물의 수확기를 맞는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제대로 수확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 때문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우크라이나 주요 농산물인 밀과 옥수수의 올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35%,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수출이 각각 세계 5위, 3위인 곡물 대국이고요. 해바라기 씨유 수출량은 세계 47%를 차지하는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수확도 줄어들었지만 러시아군이 홍해 항구를 장악하면서 수확한 곡물의 수출도 막힌 것이 식량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의 90% 이상이 흑해 항구를 통해 수출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식량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역은 전투로 농장은 폐허가 됐고 농기계와 관계시설은 파괴됐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곡물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를수록 농식품 시장 나아가서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농작물 대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강구,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네요. 오늘은 기후변화와 식량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